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이제 애플도 아이폰에 새로운 AI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네, 이제 음성비서 시리에 챗 GPT가 활용돼 더 똑똑한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발전된 AI 기술이 우리 삶 속으로 쏙쏙 들어오면서 진정한 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이번 주는 주말부터 다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서해안에 눈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보다 기온이 더 내려갈 전망인데 거리 집회가 예정된 시기와 겹칠 것으로 보여 추위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찬바람에 기온이 뚝 떨어진 지난 주말과 휴일, 거리를 메운 시민들은 두꺼운 패딩과 목도리, 장갑, 털모자로 중무장을 했습니다. 지난 7일 밤 기준 서울 공식 최저 체감온도는 영하 6도, 지역별로는 서울 중구 예장동이 영하 10.6도, 노원구 공릉동 영하 9.4도, 영등포구 여의도동은 영하 5.8도를 기록했습니다.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기온입니다. 일반인도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오래 노출되면 한랭 질환이나 저체온증, 동상 등 추위로 인한 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심한 기온차는 체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무엇보다 면역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보통 체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은 30%씩 낮아집니다. 주중 잠시 추위가 누그러졌지만 이번 주말도 반짝 추위가 예고됐습니다. 특히 서울 등 중부 내륙은 이번 겨울 최저를 기록하는 곳이 많겠고 체감온도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며 지난 주말보다 더 춥겠습니다. 주 후반 북서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면서 토요일부터 월요일 사이 서울 등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까지 내려가고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추울 전망입니다. 낮에도 찬바람에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바깥에 머무르려면 추위에 대비한 방한용품과 옷차림이 필요합니다. 또 긴 시간 야외 활동을 할 때는 한 곳에 같은 자세로 길게 머무르지 않고 몸을 수시로 움직이며 혈액순환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충청과 호남 지방에서는 지형적 영향으로 눈이 예상되는 만큼 미끄럼 사고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여파로 지난달 폭설 피해를 봤던 충북 음성과 진천에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예비비를 투입하긴 했지만 피해를 복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장을 김기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훼하우스 안에 있는 작물들이 잎이 축 처진 채 말라갑니다. 지난 폭설로 하우스가 피해를 보면서 난방시설이 망가져 작물들이 모두 얼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라도 살려볼까 이리저리 살펴보지만 멀쩡한 것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폭설 피해가 발생한 지 2주가 넘었지만 무너져 내린 하우스는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하우스를 전부 철거하고 다시 설치해야 하는데 인력도 자금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모든 게 엄두도 못 내고 해결을 못 하니까 이 정부에서 좀 힘을 써주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우스가 주저앉은 수박농가에선 내년 입식을 제때 할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복구가 늦어지면서 퇴비를 주고 땅을 숙성시킬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본 가정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무너져서 걸음 펴서 노타리를 칠 수 없는 상황이고. 지난달 충북 음성과 진천에 내린 폭설에 1,000개가 넘는 농가 262헥타르의 농작물 피해를 봤습니다. 확인된 피해액만 2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미뤄져 충청북도는 일단 40억 원의 예비비를 먼저 투입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혼미한 정국 때문에 아직
그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도로서는 예비비를 먼저 투입해서 비상계엄 사태로 국정이 혼란해지면서 폭설 피해 복구는 뒷전으로 밀려나 농민들의 고충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2차 표결을 앞두고 추운 날씨에도 시민들은 매일 국회 앞 도로를 채우고 있습니다. 집회를 마친 뒤에는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하며 탄핵안 표결에 불참하는 건 내란에 동조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감온도가 0도에 달하는 추운 날씨에도 시민들이 국회 앞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목도리와 모자로 중무장한 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쳤습니다. 마지막 학기 기말 시험을 앞둔 대학생은 거리에서 공부하며 촛불 집회에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지금 뉴스를 계속 보면서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 내가 내 자신한테 부끄러워가지고 반려견을 집에 혼자 둘 수 없어서 며칠째 함께 국회 앞을 찾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한 지금 6일째 지금 이제 강아지도 같이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거리에 있는데 조금이라도 조금 나은 세상을 위해서 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하며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건 내란에 동조하는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수단체들은 광화문에 모여 비상계엄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또 용산 대통령실 앞에는 윤 대통령을 응원하는 문구가 적힌 화환이 잇따라 배달됐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38개 대학교 총학생회가 어제 공동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고려대, 연세대 등 9개 대학 총학생회가 모인 총학생회 공동포럼은 시국선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었다며 비판했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 이어진 대통령의 성명 또한 진정한 사과나 책임감을 볼 수 없었고 대학생과 청년마저 대통령에 대한 모든 신뢰와 기대를 거둬들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계엄에 동조한 이들을 조속히 퇴진시키고 엄벌해야 한다며 내일 서울 신촌 일대에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총궐기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국내의 계엄령 사태에 대한 재미동포 사회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욕에서 미주동포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가 열린 데 이어 이번엔 뉴저지에서 한인 2세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졌습니다. 뉴저지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유학생이나 한국 투표권이 있는 교민이 아닌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젊은 한인 2세대들이 뉴저지주 시청에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인종차별에 항의하거나 김치 종주국이 한국이라고 구글이 정정하도록 힘을 모았던 동포 2세대들이 처음으로 시국선언에 나선 겁니다. I am not in Korea right now, but for the people that are in Korea right now, I feel very unstable and sorry for them.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령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하고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Law enforcement must immediately arrest President Yoon Suk-yeol on charges of insurrection and ensure that all direct and indirect accomplices are held fully accountable under the law. 앞서 지난 7일에는 뉴욕 맨해튼 코리아타운에서 재미 동포 단체가 윤 대통령의 탄핵과 퇴진,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뉴욕 뉴저지 지역 재미 동포 단체는 다음 달 4일에도 관련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미시건대 앤아버 캠퍼스를 비롯한 미국 내 유학생들과 재미 학자들도 잇따라 시국선언에 나섰습니다. 이번 계엄령 사태에 대한 미국 내 한인 사회의 관심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재미 한인들은 하루빨리 한국 사회가 안정을 되찾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계엄 관련 정보 공유로 위장한 해킹 메일이 대량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1일 오후부터 계엄 관련 정보 공유로 위장한 해킹 메일이 대량 유포되고 있다며 국민과 기관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해킹 메일을 클릭할 경우 악성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되거나 개인과 기관의 정보가 탈취될 수 있어 송신자의 메일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고 본문 중 클릭을 유도하는 링크가 없는지 유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대응 방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호나라 누리집 보안 공지란에 게시돼 있습니다. 공중과 바닥 등 3차원 공간 어디서든 전자기기를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유니스트 전기전자공학과 변영재 교수팀은 2개의 근접한 전자기 코일이 평행 상태로 감긴 오픈 바이필러 코일을 적용한 전기 공진 방식의 무선 전력 전송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전통적인 코일 구조를 오픈 바이필러 코일 구조로 대체함으로써 전기 공진을 최적화해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도 무선 전력 전송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발한 무선 전력 전송 기술로 가로, 세로 높이가 최대 2m인 공간에서 46%의 무선 전력 전송 효율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진은 3차원 공간 어디서든 충전할 수 있다며 스마트 공장의 물류 로봇, 자동화 시스템에 무선 충전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서울시는 일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도시종합 경쟁력 지수 2024년 평가에서 48개 주요 도시 중 서울이 7년 만에 6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1위는 런던, 2위는 뉴욕, 3위 도쿄, 4위 파리, 5위 싱가포르이고 서울은 지난해 6위였던 암스테르담을 제치고 한 계단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세계 도시 종합 경쟁력 지수가 처음 발표된 2008년 13위로 출발해 2012년에 6위로 상승했지만 2020년, 2021년에는 8위까지 하락했습니다. 시는 서울비전 2030 펀드를 통해 창조산업, AI, 바이오 등 미래 유망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첨단 산업의 글로벌 인재 유치도 적극 추진하는 등 기술 혁신과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정책 덕분에 종합순위 6위로 올라섰다고 분석했습니다. 부진한 내수 경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건설업과 도소매업은 물론 제조업 취업자도 1년 전보다 10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기상악화와 기저효과로 한 자릿수로 둔화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한 달 만에 두 자릿수를 회복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2만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 3천 명 늘었습니다.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69.9%로 11월 기준 역대 최고, 실업률은 2.2%로 11월 기준 역대 최저로 큰 지표는 여전히 좋습니다. 하지만 내수 부진의 영향은 심화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취업자가 9만 6천 명 줄면서 7달째 감소세를 이어갔고 도소매업도 8만 9천 명 줄면서 9달째 감소했습니다. 특히 제조업이 9만 5천 명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이 적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5달째 감소인데다 감소폭도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큽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3만 9천 명 줄면서 3년 2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청년 고용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현상은 이어졌습니다.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 취업자가 18만 명이 줄어서 7개월째 10만 명대 감소를 이어갔습니다.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 쉬어씀 인구는 40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6만 2천 명 늘었습니다. 보건복지, 교육서비스, 정보통신이 증가를 주도하였고 지위별로는 상용직, 임시직 등에서 그리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30대 등에서 증가하였습니다. 수출 증가율도 떨어지고 있고 한겨울이 되면서 고용 상황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직접 일자리를 123만 9천 명으로 올해보다 6만 명 넘게 늘리고 1분기에 목표의 90% 이상인 110만 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계엄 충격 후 이틀 연속 우리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환율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계엄 충격 전 1,40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1,43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 1,450원까지 오를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그에 이은 전국 불안으로 투매에 나섰던 개인이 순매수로 돌아서며 우리 증시가 연이틀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1.02% 올라 2,44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 지수는 2.17% 상승해 670선을 만회했습니다.
증시는 이처럼 진정세를 보였지만 원달러 환율은 1,430원대에서 등락하며 쉽게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 후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며 1,400원대로 올라선 환율이 정치적 충격 속에 30원 이상 급등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심판이 있던 기간 환율 변동폭은 48.1원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변동폭이 97.7원이나 됐습니다. 이처럼 정치적 변수에 유독 민감했던 환율이기에 외환 당국도 현재의 전국 불안이 계속된다면 환율 변동의 상단을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계엄 사태 이후 급격히 상승한 환율이 당분간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에선 전국 불안이 이어지면 1,450원까지 오를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체제의 출범과 더불어서 국내 전국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영향이 내년 2분기까지는 1,450원대 근접시키는 양상까지 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고환율은 기름값과 물류비, 수입 물가의 인상을 초래해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경기를 짓누를 수 있어 성장 동력이 점점 약해지는 우리 경제에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뉴욕 증시 나스닥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2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전망치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장중 2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19,000대에서 출발해 초반부터 상승세를 키웠는데 애플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 대형 기술주들이 상승장을 이끌었습니다. 비트코인도 반등해 10만 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와 비트코인이 동반 상승한 건 미 노동부가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 CPI 영향이 컸습니다. 11월 CPI가 1년 전과 비교해 2.7% 상승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다음 주 미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힘이 실렸기 때문입니다. We think the Fed will still do at least one more cut. We would anticipate the market will probably drift up throughout the rest of the year as you get more into the Santa Claus rally. 금리 인하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술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시장은 안도했지만 앞으로도 상승장이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한때 2.4%까지 떨어졌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도 석 달 연속 3.3% 상승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예고한 관세와 감세, 이민자 정책이 실행될 경우 수입 물가 상승과 인력난 등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공행진하던 미국 CPI 상승률이 지난 7월 2%대로 내려오면서 연준은 지난 9월 기준금리를 0.5% 내리는 빅컷을 단행했습니다. The economy is not sending any signals that we need to be in a hurry to lower rates. The strength we're currently seeing in the economy gives us the ability to approach our decisions carefully. 소비자 물가가 상승세로 돌아선 데다 트럼프 2기 정책이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에 연준이 내년에는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러시아가 중국, 인도 등 브릭스 회원국과 함께 인공지능, AI 개발 동맹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AI 기술 패권에 본격적인 도전장을 내민 셈입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인공지능, AI 개발을 주도하는 국영기업 스베르방크. 이 기업이 주관한 컨퍼런스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연설에서 신흥 경제국 연합체 브릭스와 AI 동맹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Уверен, что серьезный импульс та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придаст Международный альянс национальных ассоциаций и институтов развития в сфере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стран БРИКС. 러시아는 자체적으로 생성형 AI를 개발하고 있는 세계 10개 나라 가운데 한 곳입니다. 하지만 21세기 첨단 기술의 격전장인 AI 분야에서 러시아는 서방 주요국에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어진 서방의 제재가 큰 타격이 됐기 때문입니다. 인재들은 러시아를 빠져나가고 AI 구현에 필수적인 그래픽 처리 장치, GPU 등을 구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AI 동맹 구상은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По созданию, но и по масштабу применения, проникновению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во все, без исключения, сферы нашей жизни. AI 관련 기술 특허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중국, 그리고 IT 강국 인도 역시 브릭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협력할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AI 패권 경쟁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세르비아와 인도네시아 등 비회원국들도 합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맹에 참여한 나라들은 앞으로 AI 기술과 규제에 대한 공동 연구 등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메타 플랫폼의 소셜미디어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인터넷 모니터링 사이트 다운 디렉터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으로 낮 12시 57분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이 다운됐습니다. 이어 14분 뒤 페이스북의 경우 10만 명 이상이 서비스 사용에 문제를 겪었고 같은 시간 인스타그램도 6만 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서비스 장애는 메타의 다른 SNS인 스레드와 왓츠앱, 메신저에도 발생했고 접속 장애는 3시간 이상 지속됐습니다. 메타는 SNS X를 통해 기술적 문제로 인해 일부 사용자의 앱 사용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메타는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CEO를 살해한 용의자에 대한 지지 여론이 SNS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중책을 맡은 일론 머스크도 용의자가 쓴 선언문을 공유하며 의료 시스템 비판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지난주 뉴욕 한복판에서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CEO를 총기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루이지 만조니.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이 일치하고 범행 계획이 적힌 노트까지 발견되면서 유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보험사를 기생충이라고 표현하며 미국 의료 시스템을 비판한 만조니의 선언문은 범행 동기를 보여준다고 수사당국은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뜻밖의 동정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허리 수술 이후 오랜 기간 고통받은 만조니가 보험사의 횡포를 응징했다며 보험 가입자들의 불만 사례가 본물처럼 터진 겁니다. So she could have emergency brain surgery, and instead we sat in the hospital for 3 days because United Healthcare refused to approve the transfer via ambulance. 만조니를 경찰에 신고한 맥도널드는 구글에서 평점 테러를 당했고 SNS에는 만조니를 영웅으로 칭송하는 글도 등장했습니다. McDonald's employees snitched on a working class hero, 251 likes. I hope someone creates a GoFundMe for his legal defense.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도 만조니의 선언문을 SNS에 공유하며 비만 치료제 값을 확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인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그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SNS 글이 논란이 되더라도 자신은 옳다고 주장해 살인범을 옹호했다는 비판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12월 12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